사람들이 못할 것 같으면은 약속했으면 나가야지. 화해조서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면서 막 와 이거 못 버틸걸요. 이제 그러면서 미친 깡닭으로 2달 안에 공사 끝내고 해썹 승인까지 받게 됩니다. 해썹 승인을 2달 안에 받는다는 건 불가한 일이야. 매출 60억을 돌파하기까지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이 삘이 충만한 자신감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계약을 한 것. 제가 이제 다대포에서 매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좀 길어요. 다대포에서 이제 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대포가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장사가 하나 다 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분점을 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분점을 또 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언니 입장에서는 다대포가 너무 외지잖아요. 외지다 보니까 언니가 원래 해운대에 살았었단 말이에요. 마린시티에. 거기서 살면서 계속 내가 봤던 가게가 매물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래 이 가게 괜찮겠다. 그래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영 가게를 계약을 합니다. 수영 가게를 하면서 진짜 자신감 충만했어요. 내가 키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영업을 하게 하고 그 친구들한테 맡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6개월 정도 장사를 했지. 계속 이제 매출이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온 것도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언니 역시 그 큰 등치의 가게들 2개를 코로나 시기에 3년 동안 진짜 그 가게 월세 한 푼 깎지 않고 그 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도 진짜 열심히 버텼죠. 근데 사실은 그 가게를 시작하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 있다고 절대 아무 생각 없이 내 자신감만 믿고 내 깡만 믿고 절대로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영 가게를 하면서 다른 분이 5년 임대차 계약을 해놓은 거를 저희가 연장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년을 썼으면 나는 3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가게의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화해조서라는 게 있었어요. 화해조서 절대 쓰면 안 돼요. 전 임차인하고 건물주하고 이미 써놓은 계약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화해조성이 내용이 뭐였냐. 나중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시 두말 없이 나간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냐. 계약서를 쓰러 가서 알았어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고민을 했지. 계약을 엎어? 말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용호동 W가 마이너스 P였어요. 그 돈이면 용호동 W 샀거든. 근데 이 충만한 자신감으로 인해 저는 이제 이 화해조서를 썼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도 진짜 열심히 장사를 해요. 코로나 때는 사실 이윤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윤이 있을 수는 없지만 진짜 내가 버티고 내 새끼들, 그러니까 내 직원들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주고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이런 것들만 진짜 타이트하게 열심히 운영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이 3년의 시간을 버티고 나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뭐가 유행했죠? 부동산 붐이 이른 거예요. 부동산이 너무 오른 거야.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건물주가 불과 몇 년 전에 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면 그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미루어 유출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건물을 20억을 안 되는 건물에 매입을 한 거야. 그 건물이 코로나가 끝나고 100억대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주가 저한테 근데 어느 날 계약 완료 기간이 2개월인가 남았을 때 내용 증명이 날라옵니다. 나가라고. 저희하고 얘기하기 전부터 이거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아들, 딸,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2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가게에서 소리 지르고 욕.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건물주의 싸움에 패배를 해서 그 건물을 나가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언니 가게 규모가 보통 400평 정도 되는 가게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 가게를 2달 만에 나가는 자리를 찾으라는 거야. 대표님 찾을 수 있겠어요? 어렵죠. 이제 이 짐들을 옮길 곳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또 뭐가 붐이 일었죠? 식품 밀키트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 패키지형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 엄청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창고 자리를 열심히 구하러 다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창고도 없고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 농산물 창고를 하나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창고를 보러 부동산을 계약을 하러 가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하게 된 거지. 나한테 이런 공장이 있는데 한번 와볼래요? 라고 그 건물주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망해서 갔는데 보증금, 월세 다 괜찮아. 평수도 괜찮아.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좀 멀어. 진해 용원이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던 저의 공장. 그때 저한테 운명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식당이 아니라
유통도 하게 되고 유통이 아니라 공장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미친 깡닭으로 2달 안에 공사 끝내고 해썹 승인까지 받게 됩니다. 해썹 승인을 2달 안에 받는다는 건 불가한 일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내가 그 장사가 수영이 잘 됐다라고 하면 공장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양어장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되면서 매출이 극대화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영에 이제 가게를 내셨잖아요. 근데 그때까지의 매출은 어느 정도 좀 되죠? 수영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30억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수영이 망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또 2배로 뜨신 거네요, 공장. 그쵸. 왜냐면 진짜 떡 본 김에 대사 지낸다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제조 공장을 하게 된 거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조금 더 다양성이라던가 진짜 말 그대로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 제조업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지켜오다 보니까 CJ하고 계약도 할 수 있었던 거고 바운더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몫에 온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말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나는 원래 이렇게 되게 나쁜 말들은 기분만 남아있을 뿐이지 다 까먹는 편이라서. 근데 진짜 자존심 너무 상했어요. 노인 양반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식들 앞대우고 한 3명인가 4명인가 한 5시간 6시간 동안 한 4, 5명의 사람이 저한테 소리 지르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면 와 이거 못 버틸걸요. 니네들이 못할 것 같으면은 약속을 했으면 나가야지. 화해조서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면서 막 나 그 개거품을 무는 장면 나 이름도 기억나는데 내가 진짜 얘기 안 하는 거야. 와, 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